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36번, 39번, 40번 이 글들을 이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6번 글이 가장 어려운 글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먼저 하기 전에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지금 두 개를 써놨는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18도 온도가 맞춰져 있는 방이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18도의 방이에요. 근데 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름이에요. 36도, 바깥에 36도야. 그러면 너무 덥죠. 이 36도가 되는 바깥에 있다가 18도가 되어져 있는 방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겠죠, 여러분들. 바깥에 36도 있다가 18도 들어가면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겨울이에요. 밖에가 15도야. 너무 추워. 영하 15도요. 밖에가 너무 춥다가 18도로 되어져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따뜻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깥에 영하 15도인데 그러고 있다가 집 안에 들어와서 18도 들어오면 따뜻하다고 느끼겠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가 36도야. 되게 더워요. 그러다가 18도로 되어져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시원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방의 온도는 변하지 않죠. 한 18도입니다. 그런데 36도에 있다가 18도로 들어갈 때랑 마이너스 15도에 있다가 18도로 들어갈 때랑 우리의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원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하다라고 느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식을 할 때 이 상대성을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때랑 여기로 갔을 때, 또 그 전에 있었을 때랑 이곳으로 갔을 때 그 상대성에 의해서 이 방의 18도가 느껴지는 그러한 비율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다. 상대성.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상대성이다.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 방법에 상대성이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 영어로 보면 relativity, 상대성, the way we experience the environment,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 방법, 이 바로 상대성이다 라는 글이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occurs,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때 환경의 변화가 발생을 해요.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36도이다가 이제 18도가 되는 거. 이 상황에 있다가 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러면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하 15도에 있다가 18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환경의 변화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발생을 할 때, 그리고 occur는요, 자동사니까 BPP 쓰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이 말이 중요해요.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습니다. 뭐에서? 속도에서 혹은 비율에서. 무슨 속도냐면 at which, 그 속도에서 neurons fire, 뉴런이 발화하는, 뉴런이 발화한다라는 게 지금 표현이 어렵죠. 뉴런은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죠. 뉴런이 발화한다라는 것은 이 뇌가 무언가 환경을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무언가를 인지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뇌가 무언가를 인지하는 그러한 속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how intensity is coded, 강도나 세기가 인지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있죠. 이때는 컴마 다음에는 that을 못 쓰죠. 이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강도가 인지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강도는 이 강도예요. 자, 18도잖아요, 여러분들. 18도. 우리가 느끼는 18도의 어떤 느낌이 있죠. 근데 36도에 있다가 18도로 오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굉장히. 근데 만약에 20도의 바깥에 있다가 18도로 오게 되면은 그냥 조금 시원해지는 거죠. 36도에 있다가 18도로 오면 되게 많이 시원하다는 느낌이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강도가 인지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되겠다.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발생을 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강도도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대성에 의해서 강도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furthermore,
게다가 상대성은 작동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calibrate our sensations. 우리의 감각을. 여기서 감각은요, 그 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지를 조정하기 위해 상대성이 작동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각이요, 여러분들 36도에 있다가 18도로 오게 되면은 이제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상대성도 작동을 한다라는 말이죠. 되게 시원하다. 20도에 있다가 18도로 오면 조금 시원하다. 역시 상대성이 되는 거죠. 자, 1번하고 2번 글이 주제문이니까 반드시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furthermore 접속 부사 나오고 있고 3번에 for example 또 접속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챙겨두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시라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놓는다면 하나의 손을 뜨거운 물에 놓고 그 다음에 the other hand가 생략이 된 거죠. 손은 두 개니까요. 하나는 one, 그리고 그 나머지 the other로 받는 거죠. another 쓰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하나의 손을 뜨거운 물에 놓고 그 나머지 손을 아주 차가운 물에 넣는다면 for some time, 얼마 동안, before immersing them both into lukewarm water. 여기서 둘 다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손은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 있고 한 손은 얼음물에 넣어놓고 있죠. 뭐 하기 전에? 담그기 전에 그 두 개의 손들을요, 둘 다 미지근한 물에, 그러다가 가운데 있는 미지근한 물에 담그기 전에 한 손은 뜨거운 물, 한 손은 차가운 물에 뒀다면, 그러다가 두 손을 미지근한 물에 넣는다면 당신은 경험할 겁니다. 대립하는 감각을 느끼게 될 거예요. 대립하는 감각 of the temperature, 그 온도에 있어서, 이 미지근한 물의 온도에 있어서, because of the relative change, 상대적인 변화 in the receptors. receptor는 수용체, 인지, 담당,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에서 인지하는 부분이요. registering hot and cold, 차가움과 뜨거움을 느끼는 수용체에서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 온도에 대한 대립하는 감각을 여러분은 겪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물, 여기는 굉장히 차가운 물, 손을 넣고 있다가, 그럼 얘는 이제 뜨거운데 적응했고 얘는 차가운데 적응을 했겠죠. 그러다가 미지근한 물에 동시에 다 푹 집어넣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있던 애는 되게 차갑다. 그리고 되게 차가운 곳에다가 손을 넣었던 그 오른손은요, 미지근한 물에 넣었을 때 뜨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적인 변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뜨거운 거랑 차가운 것을 느끼는 수용체에서 상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Although both hands are now in the same water, 두 개의 손들이 똑같은 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미지근한 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은 느낍니다. That it is colder than the other. 자, 한 손은 느낀대요. 이게 되게 차가운 물이라고. 그리고 다른 손은 느낍니다. 이게 되게 따뜻한 물이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로부터요? 이전 경험으로부터요. 자, 이러한 과정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적응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과정은 is one of the organizing principles, 작동하는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작동하는 원리냐면, 또 operating, 작동하는 throughout the central nervous system. 그러면 central, 중앙, 뭐라 그럴까요? 중앙신경계통을 통해서 작용하는 작동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거고 뇌에 따른 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말만 나타내고 있죠. 자, 6번이요. 여기서 있으며 이 adaptation, 적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적응은 설명합니다. 왜 당신이 어두운 방에서 잘 볼 수 없는지. If you have come in from a sunny day, 태양이 밝은 바깥에서부터 당신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이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환경의 변화가 발생을 했죠. 굉장히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왔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자, 여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3번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뜨거운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게 됐고, 왼손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차가운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게 됐죠.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인식이 다르죠. 온도의 감각에 있어서 차이를 느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들어가면 차갑네. 차가운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들어가게 되면 뜨겁네. 이렇게 감각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때 인식이 다르다. 인식에 있어서 상대성이 있다라는 거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변화가 있었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원래보다 더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원래 되게 어둡지도 않은 방인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있게 되면 원래보다 더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성이 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요. 여기 또 나오네요. Your eyes have to become accustomed to the new level of luminescence. 새로운 정도의 빛 밝기에 당신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적응은 설명합니다. 왜 사과가 시게 느껴지는지. After eating sweet chocolates, 그러니까 굉장히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난 이후에 사과를 먹게 된다면 이것도 환경에 변화가 있는 거죠. 아주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과를 먹게 되면 이때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고, 이때 사과가 원래는 좀 사과도 달콤하긴 한데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죠. 인식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의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다가 환경의 변화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인식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우리 신경계통이 그 전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왜 traffic seems louder in the city, 도시에서 이 트래픽, 그러면 차량 같은 것들이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If you normally live in the country, 당신이 시골에 살고 있을 때,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오게 되면은 빵빵거리는 차량들의 소음이 더 시끄럽게 느껴지겠죠. 원래 그런 것보다 더 시끄럽다라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요. 조용한 데 있다가 시끄러운 데 오게 되면은 더 시끄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상대성이 더 강도가 확장이 된다. 왜 그렇죠? 전 상황에 우리의 신경계통이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셨죠. 자, 그래요. 네,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대성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적응이라는 게 왜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지. 그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전 상황에 있다가 상황이 바뀌게 됐을 때, 그리고 또 문제, 다른 상황에 있다가 이 상황으로 오게 됐을 때 이게 느껴지는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강도가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전 상황에 따른 상대성에 의해서 이 변화된 이 상황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좀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질문을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일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39번하고 40번은 훨씬 쉬운 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In the West, 아닌가? 좀 어렵나? 자, 서양에서 an individual composer writes the music long before it is performed. 자, 서양에서는요, 작곡가는 곡을 씁니다. 훨씬 이전에, 뭐 이전에? It is performed. 그 음악이 공연되어지기 전에 작곡가는 이미 음악을 다 악보로 만들어 놓습니다. 음악을 써 놓습니다. The patterns and the melodies we hear, 우리가 듣는 그 음악적인 패턴하고 멜로디들은요, are pre-planned. pre는 이전에, 미리 이런 뜻이죠. 미리 계획된 거고 미리 의도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뭐 누군가의 바한가요? 누구니 사계라는 그러한 클래식 곡도요, 그 사람이 베토벤인가요? 미리 다 작곡을 해 놓은 거잖아요. 악보에다가. 그쵸? 그거를 연주자들이 그냥 연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의 음악이란 것은 작곡가가 미리 작곡을 해 놓은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다. 공연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맨날 똑같은 패턴, 똑같은 멜로디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미리 계획이 된 거고 의도가 된 거니까요. 서양 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조입니다. 대조. 서양 거는 미리
작곡이 되고 미리 작곡이 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었던 거라면 however 이제 대조예요. 대조. Some African tribal music, 아프리카 부족 음악은 하지만 result from collaboration by the players on the spur of the moment. 자, of the moment는 그 순간의 spur 그러면은 노력, 영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inspiration이요. 그 순간의 영감, 연주자들의 영감에서 의해 만들어지는 그냥 협동 연주의 결과로서 오는 겁니다. 자, 서양 음악은 미리 다 만들어지는 거고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 아프리카의 부족 음악은요. 그냥 영감에서부터 오는 협종 연주이다. 협동 연주요. 즉흥 연주라는 거예요. 어떤 미리 계획해놓고 미리 악보에 그려놓고 그걸 연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표현을 아셔야겠죠. 영어적으로요. improvisation 이게 즉흥 연주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improvisation 즉흥 연주. 그리고 형용사는요. improvisatory 그러면은 즉흥 연주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부족 음악은요. The patterns heard 들려지는 패턴, 그러니까 연주에서 나오는 그러한 패턴이요. Whether they are the silences when all players rest on the beat or the accented beats when all play together. 그래서 모든 연주자들이 여기서 연주자들은 서양 음악가들이 아니라 이 부족 음악가들이 되겠죠. 이 부족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를 할 때 강박이거나 ascent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이런 뜻이거든요. 비트는요 박자고요. 그러니까 강박에서이거나 혹은요 rest on the beat 그리고 박자에서 rest 쉰다고요. 여러분들 쉼표 아시죠? 음악할 때도 쉴 때가 있잖아요. 한 박은 이제 연주를 안 해. 그쵸? 요런 때이거나 강박이거나 아니면 쉬는 박자이거나 에서 나오는 이 silences, 쉼, 음악에서 쉼 이러한 패턴들은 are not planned but serendipitous 라고 나오네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음악을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연주자들이 음악을 이제 만들 때가 있겠죠. 아프리카 부족 음악을 연주자들이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게 즉흥 연주라고요. 그래서 강박에서이거나 아니면 쉬는 박자이거나 이 연주자들이 동시에 쉴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강약, 중강약, 4분의 4박자 이렇게 음악이 진행될 때 갑자기 다 쉰다고요. 그 다음에 연주가 되고 이런 식이요. 음악에서 이렇게 쉰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때 쉰박은요 계획된 게 아니라고요. 서양 음악처럼 계획된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되는 겁니다. 쉬는 박이든 강박이든 이 아프리카 음악에서 나오는 쉰박은요 우연히 나타나는 거다. 자, serendipitous라고 나오고 있죠. accidental, unplanned, spontaneous 자연적인 거고 natural 이것도 자연적인 거고요. 어떤 계획되고 인위적이지 않게 우연치 않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니까 예시가 되는 거죠. When an overall silence appears on beats 4 and 13 4박이거나 혹은 13박 4박이거나 아니면 13박에서 만약에 쉼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 4박이나 13박은 그냥 임의적인 박자입니다. 이렇게 1박이거나 4박 뭐 이런 식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쉬게 됐을 때라면 이 부족 음악에서 연주자들이 동시에 이제 네 번째 박자, 13번째 박자에서 우연치 않게 쉬게 됐을 때에는 It is not because each musician is thinking on beats 4 and 13 I will rest. 4박하고 13박에서 나는 멈춰야지 라고 이 아프리카 연주자가 각각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Rather, 대신에 it occurs randomly, 우연히, 무작위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As 뭐뭐뭐뭐 하면서 the patterns of the all players converge upon a simultaneous rest. 동시의 쉼에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이 모아지면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Not A but B죠. Not A rather B.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이 동시에 쉼이 모아졌기 때문에 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simultaneous 동시의, synchronous 이것도 동시의 이런 단어들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The musicians are probably as surprised as their listeners to hear the silences at pitch 4 and 13. 아마 그 연주자들, 부족 연주자들은 아마 놀랄 겁니다. 누구만큼 놀랄 거냐면 듣는 사람들, 그렇죠? 청취자들만큼 놀랄 겁니다. 들어서 그 이제 쉰박을 들으면서 놀랄 겁니다. 13박하고 14박에 쉰박이 나올 때 이 모든 연주자들은 다 놀랄 겁니다. 왜 놀랄까요? 이게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 나도 연주하고 있다가 4박 13박에서 쉬어야지 이러면서 쉬었는데 다른 연주자들도 다 그때 쉬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민속 연주기 때문에 혼자서 연주하진 않겠죠. 적어도 이제 4명이나 많을 때는 뭐 8명, 10명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속 이 부족 음악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다 쉬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름 돋지 않을까요? 우리 다 지금 필이 통했네? 텔레파시가 통했나? 우연히 나타난 거라 연주자들도 놀라겠죠. 이 쉰박이요. Surely that surprise is one of the joys. 확실하게도 그 놀라움, 우연히 한 박에 모든 연주자들이 쉬기 때문에 나오는 그 서프라이즈, 놀라움이 아마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뭐가 뭐하는 tribal musicians experience in making their music. 자, in 동사인지 뭐뭐함에 있어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m에 있어서 그 부족 연주자들이 경험하는,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거죠.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족 연주자들이 음악을 만들m에 있어서 경험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요, 랜덤네스이다, 랜덤하다,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다. 자, 부족 음악에서, 아프리카 부족 음악에서 나타나는 임의성, 무작위성. 그렇죠? 그리고 이건요, 세렌디피터스는요, 이거는 형용사이고요. 이게 우연이면 세렌디피티가 되는 거고, spontaneity 아니면 improvisation 이러한 말들로 바꿔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프리카 이 부족 음악에서는요, 얘네들이 즉흥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쉼은 계획된 게 아니고 이 그냥 하다 보니까는 동시에 다 모든 연주자들이 쉬게 되는 거다. 쉼박을 나타나게 되는 거다. 짜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쉼박이 나타났을 때 연주자들이 다 놀라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그 연주의 즐거움 중에 하나다 라는 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40번 글이 되는 거고, 40번 글은 실험 글이죠. 실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실험 결과를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실험 결과가 이 글의 주제문이 되겠죠. 어떤 실험 글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유니버시티의 몇몇 연구자들은 고용했습니다. 129명의 허비스트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스트 이렇게 되면 전문가 혹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허비는 취미죠. 그래서 취미자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129명을 고용했습니다. To look at how the time spent on their hobbies shaped their work life. 자, 그래서 뭘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냐면 어떻게 시간, 근데 무슨 시간이에요? 사용되어진 시간이죠. 그러니까 spent로 pp를 쓰고 있는 게 맞죠. 사용되어지는 시간, 어디에 사용되어져요? 취미에 사용되어지는 시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뭘 만들어요? 그들의 직장 생활을 만드는지. 자, 직장 생활을 만든다는 조금 웃긴 건데 표현이 그렇게 나와져 있는 거고, 우리가 이해는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취미를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어떻게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29명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을 해봤다. 자, 시작과 함께 실험 시작할 때 The team measured the seriousness of each participant's hobby. 각각의 참여자들의 이 그 취미에 대해서 진지함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이 하비스트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to rate their agreement with statements, 어떤 이 말, 언급, 진술에 동의를 하는 정도를 평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예를 들어서 I regularly train for this activity. 나는 이 취미 활동을 위해서 훈련을 해. 그러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해. And also assessed how similar the demands for their job and the hobby were. 그래서 얼마나 비슷한지 요구들이. 근데 무슨 요구냐면 이 직업과 그리고 이 취미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되셨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129명의 지금 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모셨죠, 실험에서. 그 다음에 뭘 판단해 보기 위해서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들여지는 시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다고요. 진지함을 측정을 해봤다. 얼마나 진지하게 그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하는지, 어떤 진술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는지 평가를 해보도록 물어보면서 나는 취미 활동에 대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안 하지만 선생님이 옛날에 기타 연주를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취미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타 치는 것을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걸로 훈련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학원에 가서 기타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애들 다 자고 나서 이 기타 치는 것을 하루에도 2시간, 3시간씩 한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평가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평가하도록 했는데 얼마나 그 요구사항이 비슷한지, 당신이 가진 직업과 그 취미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도록 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거하고 기타 연주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요구되어지는 비슷한 능력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평가하도록 했다. 되셨죠? 자, 문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컴마 다음에 지금 동사 ing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고 분사구문이죠. 접속사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사를 따로 넣지 않죠. 그 다음에요.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how는요. 이 문장 맨 뒤에 나와져 있을 형용사나 부사를 how 뒤로 이렇게 당겨서 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다시요. 이 문장 맨 뒤에 나와져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how 뒤로 당겨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tall, how expensive it is 이렇게 하죠. How expensive, how tall, how angry, how hungry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뭐뭐한지. 근데 형용사나 부사라고 했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쓰게 되죠. 일반 동사랑은 부사를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동사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용사가 일로 땡겨져 간 거죠. 그러니까 similar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사인 similarly 이렇게 ly가 붙어져 있으면 틀리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져 있었을 형용사가 일로 땡겨져 간 겁니다. 자, 얼마나 직업하고 그 취미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비슷한지를 또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each month for 7 months 7개월 동안 매달 그 참여자들은 기록했습니다. How many hours they had dedicated to their activity. 그들의 활동에, 여기서 활동은 취미 활동이겠죠? 그들의 취미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헌신하는지, 헌신은 투자하는지,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completed a scale. 스케일은요, 점수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표를 또 완성했습니다. 무슨 점수표냐면 측정하는 their belief in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do their job. 그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점수표도 완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되게 잘하는 능력이 바로 self-efficacy가 돼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데, 자기 효능감은 말이 되게 어렵죠? 자기 효능감 말이 어려운데 이미 동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일 처리 능력, 여기 나와져 있잖아요. 자신의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인데 그것을 측정하는 점수표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금 분사, 동사 ing가 나오고 있는 거죠. pp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나와져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했더니 연구자들은 찾아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when 뭐가 뭐뭐를 할 때, 컴마
그 참여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보냈을 때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doing their leisure activity, leisure activity가 취미 생활이 되겠죠. 취미 생활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참여자들이 보냈을 때 그들의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직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게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셀프 에피카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직장 생활에서죠. 직장 생활 이 지금 여기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요, 취미에 들이는 시간이 직장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들의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일 처리 능력에 대한 믿음은 증가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더 많이 하면 일을 더 잘하게 된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취미 생활로 기타 연주를 더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막 기타 연주하는 것도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 영어 강사 일도 더 잘하게 된다라고 이제 실험에서 밝혔다라는 거죠. 참여자들이. 문법적으로는요, spend 사용합니다. 시간이나 돈 등을 뭐뭐 동작하는데 그러면 동명사 쓰는 거죠. 동사 ing요.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spend 다음에 동사 ing가 맞다. But this was only the case. 하지만 오직 어떤 상황에만 그랬다. 오직 어떤 상황에만 그랬다. 자, something is the case. 그러면은 이 케이스가 상황이긴 한데 오직 어떤 상황에만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많이 하면 일도 잘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만 그랬다. 어떤 상황이냐면 they had serious hobby. 그들이 어떤 되게 열심히 하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that was dissimilar to their job. 그들의 일하고 비슷하지 않은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랬다라는 거죠. similar 쓰시면 안 되고 unlike나 like 비슷한 이런 말 쓰시면 안 되죠. unlike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취미하고 자신의 그 직업, 정말 일하고 다를 때에만 그러한 취미 생활을 많이 했을 때 일에 대한 능률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When their hobby was both serious and similar to their job, 그들의 일하고 되게 비슷했을 때 they are spending more time on it. 그들의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actually decreased their self-efficacy. 그들의 일에 대한 능률을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냥 한글로 빨리 보세요. 직업과 다른 종류의 진지한 취미 생활에 많은 시간을 쓸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이 능률이 올라갔고, 직업과 유사한 종류의 취미에 많은 시간을 쓸 때에는 일에 대한 효능이, 일에 대한 능력이 내려갔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구는 보여줍니다. 제안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보여준다 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들. 자, 수일고에서는요, 이 40번이 원래 문제가 그 빈칸 이렇게 뚫어져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40번에 모의고사 40번 문제. 조원고라든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지 않고 이 위의 내용 가지고서 문제가 나오는데 수일고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서술형 등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수일고는요. 이 부분이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구는 보여줍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심각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취미 생활에 사용을 하는 것은 can boost,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at work에서, 일에서의 자신감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self-efficacy가 되는 거였고요. 본문에서. 그리고 if the hobbies and the job are sufficiently different, 상당히 다르다면, 충분히 다르다면, 그렇죠? 직업하고 취미생활이 다른 종류였을 때만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면 일도 잘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How the similarity of a serious hobby to one's job affects his or her self-efficacy. 진지한 취미와 직업의 유사성이 자기 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39번하고 40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